저희가 작년에 이제 마이애미에 실제로 그랜드 카돈을 만나러 다녀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가서 직접 오프라인에서 교육도 들으시고 또 그랜드 카돈을 지금 거의 10년 이상 맞나요? 네, 멘토로 따르고 있고 누구보다 그랜드 카돈의 메시지를 꽉 붙잡고 실현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10배의 법칙이라는 게 사실은 그냥 잘 모르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10배로 하라는 거거든요. 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제 시급으로 돈을 받고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제 하루에 8시간을 근무를 해. 근데 그 상태에서 10배의 법칙이라는 거는 80시간을 근무하라는 건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10배로 다 늘리라는 이런 메시지로 이 10배의 법칙을 많이들 생각하고 저 또한 한번 들었을 때는 그렇게 느껴졌는데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이 10배의 법칙은 무엇이고 또 대표님이 이거를 실현했던 어떤 경험들 그리고 그 실현했던 경험으로 인해서 얻었던 유익함 또는 부작용 음.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일단 부작용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부작용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저도 이 말 자체를 해서 이해를 잘 못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처음에 많이 걸렸어요. 왜냐면 제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10배 법칙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저를 피하고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왠지 제가 왕따가 되는 느낌? 네. 네, 그래서 처음에 2014년도였어요, 그때. 네. 2014년도에 10배 법칙을 이게 제가 받고 전화도 원래는 뭐, 보통 우리가 이게 영업하면 콜을 한 8개 정도 해요. 보통. 음, 제가 평균 내보니까 하루에 8개 해도 많은 거거든요. 네. 사실은. 8개도 안 한 사람이 많아요. 다 어, 영업한다고 했지만, 그때 제가 종사했던 데 이제 다단계 뭐 이런 영양제도 팔고 이렇게 하는 영업사원들 따로 다 나와가지고 돈을 벌려면 어쨌든 그 뭔가 영양제 주문을 우리가 김밥집에 가면 주문을 걸잖아요. 네. 그 주문을 걸어가지고 빨리 그 프런트에 넣으면 어쨌든 그게 이제 그 고객의 택배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 주문이 없다는 거는 그냥 영업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음, 주문이 있는 사람도 그렇고 주문이 거의 없는 사람들 대부분 특징을 보면 주문이 없는 사람들 특징 보면 하루에 전화 통화를 3개도 안 해요. 그런 음, 건 나 처음에 숫자를 다 계산해 봤어요. 다른 음, 사람한테는 물어보고 인터뷰식으로. 네. 근데 대부분 특징 좀 일 잘하는 사람들 보면 그 뭐 이런 다단계 미팅 같은 데 가면 이제 뭔가 강의가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런 강의의 제일 뒷자리에서 자꾸 주문만 써요. 아, 일 잘하는 예, 일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 프론트에 뭔가 주문해서 주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만. 음, 저는 그냥 강의를 들었을 때 좀 순수하다 보니까 누구를 초대하라면 초대하는 거는 했지 뭔가 주문서를 난 나중에 주문서 아줌마들 왜 주문서에 그렇게 매달려 있는지 난 나중에 알았지. 음, 내가 강의를 열심히 듣고 거기에서 내가 강의에 어떤 역할을 분담을 하고 내가 한다고 해서 내 소득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주문을 음, 많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음, 근데 그 주문을 많이 하려면 방금처럼 원래 내가 콜을 뭐 친구들한테 돌리고 뭐 이것저것 뭐 돌려봤을 거 아니에요. 네. 나보고 10배 법칙 해래. 그래서 음, 처음에 10배 법칙 했죠. 음, 그래서 생 모르는 사람한테도 이제는 돌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제가 총 그때 전화번호부에 1000명 정도 안 됐어요. 네. 근데 그 1000명을 지금 보면 우리가 이 1000명이라는 숫자는 금방 돌리거든요. 네. 그 당시엔 저한테는 그 1000명의 숫자가 모르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능력, 기술, 이런 소통, 이런 센스가 없기 때문에 음, 전화를 해서도 약간 그 이상적인 어떤 그 환상을 가지고 멘트를 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면 좀 약간 이상해져요. 이게 음, 관계십 안에서. 음, 그러다 보면 다음에 두 번째 통화를 내가 이 1000명을 계속 돌려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1000명을 이번에 쌀을 씻었으면 이 쌀을 씻고 그다음 쌀을 먹었으면 다음 쌀을 씻어야 되는데 저는 그 원래 쌀을 씻고 또 씻고 또 씻고서 그 쌀이 싹 다 가을 싹 다 없어질 모래가 될 정도로 완전 그걸 계속 씻었단 말이에요. 왜? 네. 총알이 없으니까. 음, 난 그때부터 이제 좀 약간 한계를 봤죠. 음, 그때 첫 번째 그 한계가 사람들 왜 내 전화를 이렇게 안 받지? 음, 1000명한테 전화를 처음 했을 땐 다 받는데 두 번째 전화하면 안 받고 세 번째 전화하면 안 받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내가 통화를 하려고 해도 내 전화를 받아서 내가 통화할 수 있는 사람 20명도 안 돼요. 음, 10명도 안 된 것 같아, 그때. 음, 그럼 내 입장에서 뭐 해야 되냐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은행 앞에 네. 그때
저기 중국 동네 거기 원곡동에 농협은행이라고 있어요. 네. 거 앞에서 내가 전단지도 뿌려보고 그리고 그 일반 빌라집에 뭐 보면은 비밀번호 누를 필요가 없는 옛날 네. 빌라집이 많거든요. 거기에다 전단지를 넣어 가지고 싹 다 완전 그 동네 몇 바퀴를 그걸 다 만들어 넣어 놓는 거예요. 네. 전화 오는 사람 난 또 기다리지. 음. 안 와요. 음. 뭐 천장을 뿌렸다면 천장에서 한 사람도 안 와요. 음. 그러니까 별의별 거 다 하는 거. 근데 부작용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나도 알아. 내가 잘 못한다는 거를. 음. 근데 시간 지나고 나면 이제 친구들, 동창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때 처음에 한국에 초반에 왔을 때 이런 친구 동창들이 서로 되게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도 또 호주에도 갔고 말레이시아도 갔고 그리고 예전에 막 춤도 췄고 막 이러다 보니까 친구 동창들한테는 나름 인기가 있었는데 얘가 요즘에 약장사한다는 어떤 그런 소문이 또 돌 거 아니에요. 이런 게 부작용이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음. 그걸 빨리 일찍 20대 중반에 저는 그걸 터득한 거예요. 약간 이렇네요. 10배의 법칙이라는 걸 무조건 양을 늘리라는 의미로 진짜 말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음. 전화 통화도 너무 많이 하고 기술이 없이, 없이. 기술이 없이 그냥 이 약간 예. 거품 낀 대화를 맞아요. 하면서 계속 너무 자주 전화가 오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고 막 예. 싫은 거죠. 예. 그래서 옛날에 인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따를 당하게 된 거네요. 예. 결론적으로. 그래서 일단 저는 근데 이 부작용이 꼭 나쁜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20 대에 내가 당한 수치심들이라고 하는 거 네. 나는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좀 고독했죠. 음. 머리로 혼자 이거를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니까. 머리로 음. 혼자 이거를 합리화를 해야 되니까. 음. 머리로 혼자 내가 또 이 다단계라고 하는 업종에는 또 내가 보여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음. 자꾸 앞에서 리더로서 개뿔도 없으면서 자꾸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 보여주는 건 내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여주는 게 가장 강력한 건 난 그때부터 알았거든요. 음. 다른 아줌마들 다른 팀들을 보면은 말뿐이에요. 음. 말뿐인 거를 되게 싫어했나 봐요 그때. 음. 그러다 보니까 이걸 또 해 나가다 보면 숫자를 또 막 톡방에 내가 올리게 만들어요 또. 음. 그걸 용사방이라고 또 표현을 해요. 음. 그 톡방에 막 올리면 또 다른 팀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건 그런 중국 팀이라서 그런 게 가능하대요 또. 별의별 합리화 난 옆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때부터 좀 갈등을 했던 것 같아요. 왜 얘네는 나보다 그리고 중산층이고 얘네는 나보다 더 잘 사는데 얘네 말이 또 맞나 싶기도 하고 근데 나는 계속 돈이 안 되고. 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겪었을 때 2014 년도면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딱 지금 36 살 딱 10년 전이네. 음. 26살 뭘 가지고 있었겠어요. 네. 열정이 있었어. 그리고 나름 멘토들 많은 것들을 듣고 배운 게 있다 보니까 말을 하는데 얘네 입장에서 내가 20 대밖에 안 되다 보니까 뭐라 말하는지 나도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몰랐을 거 아니에요. 음. 나 어쨌든 그런 경험이 그래서 꼭 나쁜 거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돌이켜 보면. 왜? 지금 돌이켜 보면 이게 나한테 스토리 되잖아요. 음. 그냥 20 대는 누구나 다 이렇게 보낸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30 대도 마찬가지고 40 대도 마찬가지고. 음. 근데 저는 이게 부작용인데 근데 10 배로 하라고 하는 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 보니까 네. 나는 이 과정을 내가 직접 몸소로 겪다 보니까 지금 이거 되게 리얼한데 음. 10배 법칙은 결국에는 10 배로 하라는 건 맞아요. 네. 근데 10 배로 하라고 하는데 결국엔 10 배로 할 수가 없는 게 음. 불가능한 게 또 현실이란 말이에요. 네. 예를 들면 아까 지금 대표님이 얘기한 것처럼 8 시간씩 근무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10 배로 하면 80 시간씩 하루에 근무할 수가 없잖아요. 네.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불가능할까 과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음. 왜? 창의력만 발휘하면 시나리오를 바꿔요. 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8 시간을 80 시간이 아니라 100 배의 법칙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네. 내가 8 시간 하고 10 사람을 고용해서 8 시간 하면 음. 100 사람을 고용해서 800 시간을 하면 음. 그러니까 10 배로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시나리오는 안 된다는 거죠. 네. 내가 창업을 하거나 음. 내가 뭔가 내가 판매 행위를 하는 전화 콜을 내가 하루에 뭐 10 개를 돌리는데 나 같은 사람을 10명 있으면 내가 하루에 100 개를 돌리는 거예요. 근데 음. 내가 좀 더 생산량을 올려 가지고 내가 혼자서 100 개를 하고 다른 사람도 100 통씩 돌리면 내가 10 사람 가지면 내가 1000 통, 10,000 통을 돌린단 말이에요. 네. 어쨌든 시나리오를 바꾸는 게 사실은 10 배의 법칙의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실 이제 10배의 법칙이라고 하면 음. 말 그대로
양을 늘리라는 개념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대표님 지금 시나리오를 바꾸라고 네.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럼 시나리오를 바꾸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에 다녀. 네. 그럼 직장에 다니는 사람으로서는 시나리오를 바꿀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고 생각할 수 맞아요. 있거든요. 맞아요. 그럼 이제 또, 그럼 나 직장 때려쳐야 되나?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시나리오를 바꾸기 위해서는 첫 번째 시나리오를 배워야 돼요. 시나리오를 음, 배운다는 게 뭐냐면 직장인들이 그래서 자기 개발하고 독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직장인들 독서하고 자기 개발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네, 근데 직장인들은 8시간 근무하고 그다음에 또 뭐 사회생활하고 뭐 어찌고 어찌고 하면 하루에 2시간을 나를 위해서 온전히 쓰는 거 쉽지 않아요. 그쵸. 근데 예를 들면 시나리오를 배우기 위해서 이 2시간도 쪼개서 잠자는 시간도 빼면서 시나리오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음, 시나리오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음, 근데 이걸 배우려면 방금 얘기했지만 하루에 2시간씩이라도 써야 돼요. 음, 하루에 2시간 못 쓰면 일주일에 8시간 써야 돼요. 예를 들면. 네, 근데 일주일에 8시간 써야 되는데 8시간 쓸 수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왜? 직장 상사가 스트레스 주고 부모들이 스트레스 주고 내가 아이도 봐야 되고 뭐 음, 관계 시반에서 이러다 보면 이 2시간도 온전히 2시간을 4시간을 쓸 수가 없는 게 요즘 직장의 특히 한국 사회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누군가한테는 이론이 되고 불가능한 거예요. 음, 그럼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음, 내가 왜 내 자신을 위해서 2시간을 써서 시나리오 하나를 새로운 분야 하나를 배우는데 왜 네, 내 자신을 위해서 더 발전하기 위해서 더 개발하고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2시간도 쓸 수 없는 자유가 없는지를 우리가 일단 음, 되물어야 되겠죠. 이게 본질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음, 그러면 직장인들이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을 때 내가 뭔가 잘못 살고 있고 내가 뭔가 놓친다라고 하는 거를 깨달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기존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내가 직장 이 생활을 하는 이 시나리오가 실제로 내가 새로운 시나리오를 배우기 위해서 절대 갈아탈 수 없는 네, 이런 또 지옥에 내가 스스로 내가 갇혀 있구나. 이런 음, 것들을 인지한단 이런 문제들을 인지한단 말이에요. 네, 나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음, 그래서 10배 법칙을 하는데 10배 법칙은 우리를 스트레스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우리를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10배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사실 10배 법칙이라고 하는 거가 난 나왔다고 생각하지. 우리를 뭔가 나는 10배 법칙으로 이렇게 멋지게 하니까 나는 스승이고 나는 멘토고 너희 다 날 따르라 하면서 와닿지 않는 어떤 그런 구호만 외치는 어떤 하나의 집단, 어떤 종교 집단, 나 이런 사이비족 이런 집단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실제로 직장인들의 나는 이 법칙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 법칙을 내가 바로 거기까지 못 가더라도 이 법칙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인지하는 게 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봐봐, 자신을 위해서 2시간도 못 쓰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음, 2시간 온전히 못 쓴다니까요. 사람들 진짜 물어봐요. 정말 여유 있게 2시간을 온전히 책 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100명에서 99명은 그러지 못한다고 대답할 거예요. 음, 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시나리오를 많이 바꿨잖아요. 네, 왜냐면 저를 고용한 사람도 없었고 네,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음, 왕따도 많이 당했고 음, 어느 누구도 내가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서포트를 한 사람도 없었고 음, 옆에서 뭔가 펀드식으로 뭔가 투자해 준 사람도 없었고 내 입장에서는 내가 시나리오를 바꾸고 싶지 않아도 바꿔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왜? 난 직장 생활을 못 했잖아요. 네, 사회생활을 못 하잖아요. 그럼 음, 내 입장에서 창업을 해야 돼. 난 창업하고 싫었다니까. 근데 창업을 해야 돼. 음, 창업을 하다 보니까 나는 직장인들이 어떤 시나리오를 거치지 않고 바로 창업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바로 하다 보니까 창업하면서 나는 10배 법칙을 또 접했단 말이에요. 음, 창업 안에서 10배 법칙이 있지만 직장 생활에도 10배 법칙이 있다고 생각해. 근데 음, 창업하면서 10배 법칙 적용하다 보니까 직장 생활을 해서 언젠가 접촉해야 되는 걸 나를 미리 접촉한 거지. 음,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들이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난 미리 이런 것들을 다 미리 땡겨서 나는 다 고통을 겪었으니까. 음, 그리고 창업에서 또 시나리오를 또 다른 걸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음, 보니까 나는 솔직히 저는 지금 같은 경우는 제 결과로 따져서 나 하루에 8시간이 뭐예요? 잠자고 책만 읽어도 나는 상관없을 정도로 여유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나는 초반에 처음부터 난 그러지 못했단 말이에요. 왜? 내가 책 읽는데 누가 나한테 돈 지불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그게 시나리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10배 법칙으로 자유를 얻기 위해서 결국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만약 음, 한다고 했을 때는 난 그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있는 거를 위해서
기존의 시나리오에 대한 한계점에 부딪히고 그거를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 개발해야 되고 이런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갈아타야 되는 어떤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인제 이 시나리오라는 게 사실 저도 인제 대표님 만나서 음. 이 용어를 처음 접했고 이 개념을 대표님한테 배우고 나니까 다른 책들에서도 이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대표님은 그 책을 안 읽었는데도 이거를 했잖아요. 음. 이 시나리오를 말 그대로 자기 삶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음. 가셨잖아요. 근데 이게 쉽지 않단 음. 말이죠. 이게 쉬우면 누구나 다 할 거예요. 음. 그러면 쉽지 않은 사람들이 스타트를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음. 시나리오를 그러면 '그래 뭐 나 10 배의 법칙을 하기 위해서 레버리지를 써야 되니까 시나리오를 내가 짜 봐야겠는데 이 스타트를 도대체 어떻게 끊냐.' 이거죠. 저는 일단 그래서 나는 요즘에 계속 제가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면 "열심히 살지 말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음. 열심히 사는 건 열심히 살아봤던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음. 열심히 안 살아봤던 사람한테는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네. 아 예. 어. 근데 열심히 살아봤던 사람한테 난 열심히 살지 말라고 해요. 음. 네가 열심히 살아봐서 알잖아, 네 지금 결과가 무엇인지. 네.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열심히 살지, 왜냐면 열심히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열심히 사는 기질이 있어요. 그쵸. 근데 열심히 사는 걸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창의력이 부족하고 용기가 없고 음. 되게 편향돼 있고 네. 그리고 뇌가 많이 개발이 안 돼 있고 음. 뭔가 놓치고 보지 못하는 게 많고 음. 열심히 사는 사람 특징이에요. 저 말하는 거죠? 아니 그냥 저는 그냥 이게 그냥 누구를 특정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저도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음. 그 열심히 살았던 거에서 제가 놓쳤던 게 너무 많았어요. 열심히 살다 보면요. 네. 쉽게 편향돼서 자꾸 비판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어요. 음. 비판적인 사고 자체가 좋은데 네. 시도해 보지 않은 걸 비판한단 말이에요. 동의된다. 예를 네. 들면 열심히 산 사람들이 책 읽는 사람들을 답답해해요. 아 책 읽을 거면 차라리 밖에 나가서 더 일하는 게 낫지. 계획 한 건을 더 따고 전화 한 통을 더 돌리고 어. 현장에 더 한 번 더 방문하고 음. 이러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렇게 생각하면 왜 대포가 나왔고 왜 핵무기가 나왔어요? 음. 핵무기, 대포 막 이런 총싸움 칼싸움하는 사람들은 칼싸움 하는 사람들은 과학 열심히 기술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요. 그쵸. 예. 그 과학 기술 발전됐기 때문에 어때요? 음. 칼싸움 하지 않고 총알 가지고 어때요? 남들은 칼 가지고 "와." 할 때 음. 총 몇 발 쏴면 다 죽잖아요. 네. 그리고 다 각자 완전 막 무리싸움 할 때 폭탄을 던지면 죽고 음. 드론이라든가 이런 게 다 뭐예요? 과학 기술이잖아요. 네. 저는 삶에도 돈 버는 데 있어서 과학 기술 필요한데 그 과학 기술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난 시나리오를 얻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그걸 아는 사람하고 밥 먹고 식사하고 배우고 강의 듣고 교육받고 관계십을 가지고 난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왜 나랑 어울리겠어요? 안 어울려요. 음. 그럼 내가 완전 그런 시나리오 모르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가장 스타트를 어디서 끊냐면 첫 번째 내가 방금도 얘기했지만 진단해야 돼요. 내 스스로 인지해야 돼요. 음. 열심히 사는 게 최고의 전략이 음. 아니라라고 하는 거를 인지해야 돼요. 음.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최고의 전략이 왜 아닐까? 음. 편향돼 있다고. 못 본다. 보지를 못해요. 음. 보지를 못하니까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이론으로 들리는 거예요. 음. 자기가 아는 거에 대해서 너무 편향돼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내 카드에 너무 빠져 있는 거예요. 음. 포커 뭐 어쨌든 뭐 이렇게 그거 할 때 네. 내 카드에 너무 빠져 있으면 상대방이 실제로 나보다 더 좋은 걸 가지고 있을 수도 있거든. 음. 근데 내 카드에 너무 빠져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한국만 아는 사람 한국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잖아요. 네. 그거는 왜 그러냐면 한국이 좋은 나라예요. 음. 살기 좋아요. 음. 근데 외국 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살기 좋다는 걸 아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걸 깨닫는다니까. 음. 한국 살기 좋은데 '와 이렇게까지 살기 좋은 나라였어?' 하면서 감동받을 수 있고. 디테일이. 맞아요. 예를 들면 내가 직장인이었어요. 직장인인데 내가 이런 다양한 시나리오를 배우기 위해서 투자도 하고 독서도 하고 뭐 예를 들면 많이 배우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강의도 많이 듣고. 음. 그러다 보면 직장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독서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네. 독서하다 보면 쪼금씩 더 이게
보이는 것들이 생겨요. 음, 그러니까 그런 보이는 것부터 난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음, 그러니까 스타트를 하려면 그래서 저는 열심히 살지 말고 첫 번째 우선순위는 공간을 가져라. 음, 마음의 여유. 이런 공간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책 읽으라고 하는 것도 또 열심히 하려고 해요. 음, 책 읽어라. 책을 막 10권씩 사 가지고 매일 막 열심히 싸매고 읽는 거예요. 음, 그게 아니라 공간에 대한 여유.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것도 사실 누군가 시켜거나 아니면 그런 어떤 흐름 때문에 트렌드 때문에 하는 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난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음,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다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음. 열심히 하지 않고도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으면 이게 내 결과 냉정하게 판단해야지. 내가 지금 수입이 얼마고, 내가 지금 함께 어울린 사람이 얼마고, 그리고 내가 어울린 사람 중에서 건강한 관계가 얼마고, 이런 것들을 냉정하게 숫자로 따져봐야지. 음. 그 따져봤을 때 좋은 결과가 아니라면 바꿔야죠. 이게 완전 동의는 되는데 저도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음, 일인으로서 그런 것 같아요. 열심히 살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편향성 사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경주마거든요. 맞아요. 목표가 분명하고 내가 거기를 향해서 뛰어가야 되고 그 외적인 건 다 사치 같고 그걸 안 하는 사람은 다 루저 같고 게으른 사람은 일단 말도 섞기 싫고 이게 완전 거기에 빠져드는데 저도 대표님 만나서 대표님이 게으르게 일을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처음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음, '어떻게 게으르게 일을 하지? 음,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남아?'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시는 이 시나리오를 바꾼다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맞는 얘기는 저는 경험을 했잖아요. 음, 근데 시나리오를 바꾸는 사람들한테 아까 말씀하실 때 특히나 열심히 살던 사람한테 열심히 살지 말라고 했잖아요. 음, 근데 열심히 안 살던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음. 그런 사람들도 계속 열심히 살지 말아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 사람들은 또 바꿔야 되는 걸까요? 그 사람도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인데 나름 생존법을 알아가지고 음. 지금도 먹고 사는데 문제 없다면 그 사람은 꼭 특이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음. 그러니까 평생 열심히 안 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음. 봤을 때는 그 사람이 평생 열심히 안 산다고 생각하는데 평생 열심히 안 살아도 살아남는 사람이 있어요. 음. 그런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음. 뭐 모르겠어요. 그게 뭐 누구한테 빨대를 꽂고 살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뭐 어떤 그 상관관계로 연결돼 가지고 그 사람 그렇게 평생 그렇게 열심히 안 살아도 살아.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한테서도 배울 게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음. 누구한테 빨대를 꽂아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열심히 안 산다고 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왜? 열심히 안 사는데 생존하고 있다? 음. 분명 왜냐면 상대방도 바보가 아닌 이상 네.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스스로도 다짐하고 자기 정체성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음. 그럼 그 사람도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음. 다른 사람들이 분명 명절에 만나면은 음. 말을 할 거 아니에요. 너무 열심히 안 사는 거를 다들 알고 있는데 친척들이. 음. 그러면 그 친척들이 다 뭐라고 하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돌아가면서 지가 열심히 살았던 어떤 그거를 가지고 또 음. 잔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걸 듣고도 걔는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애들도 분명 자기만의 뭔가 있어요. 음. 예.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열심히 안 살아. 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안 사는데 음. 스스로 막 뭐라고 하지? 정말, 정말, 정말 사실은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예. 이런 사람들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힘든 게 뭐가 힘드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음. 너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힘든 건 모멘텀을 다 잃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음. 배우는 것도 배우고 싶지 않고 음. 그냥 감정에 따라서 먹는 거는 막 먹고 음. 근데 알잖아요. 이렇게 진짜 열심히 안 살았던 사람들은 우리 근처 가고 싶지도 않아요. 음.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대화를 해 보면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 예. 그러니까 열심히 안 산다는 건 다른 거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열심히 안 살았던 사람들은 꼭 열심히 한 번 정도는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음. 근데 열심히 안 산다고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음. 그리고 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자기만 정답을 가졌다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아. 교회에 저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음.
교회에 되게 건전하고 굉장히 헌금도 잘하고 음, 굉장히 모든 면에서 다 누군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이런 사람이 있대요. 음. 그런 사람들이 모든 사람 다 죽인대요. 왜요? 왜냐면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 바라보니까. 맞죠. 그런 사람 밑에서 제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 왜냐면 사람들은 다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거든. 그치. 예. 음, 그래서 이게 두 가지 동전 이 양면을 다 바라본 사람들이 나는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도와줄 때 좀 더 거기에 유연성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열심히만 사는 사람들 특징에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의 어떤 조언을 들어보면 멋있긴 한데 지루해. 뭐라고 할까? 멋있긴 한데 그러니까 당연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저랬기 때문에 저렇게 성공했을 거야.' 당연해 그치.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치. 요즘 세상이 너무 달라졌거든요. 음, 왜냐면 아웃소싱 할 수 있는 도구가 너무 좋은 게 많아요. 저 같은 그치. 경우도 예전 같으면 나 열심히 안 살면 난 죽어요.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나 열심히 안 살아도 돼. 음, 열심히 안 사는 게 열심히 일하는 게 우리가 꼭 밖에 나가서 열심히 노동 땀 흘리고 번 돈이 진짜 돈이라고 우리는 편향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유튜브 올리는 게 땀 흘리는 돈은 아니란 말이에요. 음, 근데 유튜브를 통해서 난 돈을 정말 수억을 벌었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일반 누군가 1 년도 못 버는 돈을 나는 며칠 만에도 벌었는데 음, 그럼 누군가 봤을 때는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에요. 요즘에는 시대가 너무 달라졌기 때문에 오히려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이렇게 이런 프리랜서라든가 이런 디지털로 이렇게 해 가지고 뭔가 이런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돈 버는 사람들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요즘에 또 유튜브를 한다고 해서 또 돈 번다고 해 가지고 또 많이 유튜브를 해. 음,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봐도 또 나와요. 음, 유튜브를 하는데 또 열심히 해. 음, 원래도 열심히 사는데 유튜브를 하도 열심히 살아. 음, 뭐 썸네일부터 시작해서 편집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보면 너무 열심히 유튜브를 하는데 또 돈이 안 돼. 유튜브를 한다고 더 돈이 다들 돈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난 구독자 500명 때부터 억대 연봉 됐단 말이에요. 근데 내 유튜브를 보면 지금도 그래. 내 유튜브 보면 썸네일에 번호가 텅 들어박아 있어요. 음, 그리고 심지어 영어로 돼 있어요, 제목이. 음, 검색하는 것도 그냥 검색의 키워드가 몇 가지 그냥 달려 있지 음, 아무것도 없어. 음, 근데 이걸 보면 누구나 다 내 거는 따라할 수 있거든. 음, 근데 따라할 수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또 따라하는데 원고는 또 같지 않을 수 있어요. 저 사람 저런 원고가 어떻게 나와? 저렇게 투명하게 저런 거 드러낼 수 있는 부분 또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음, 저는 그래서 이게 열심히 안 해야 되는 분야도 있지만 또 열심히 해야 되는 분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저는 그 열심히 해야 되는 분야가 저는 돈에 관한 생각을 열심히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음, 시나리오를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또 돈을 돈이 의미하는 게 뭐고 왜 우리가 사명을 따를 때도 있지만 또 돈을 따라야 될 때 뭐 어쨌든 저는 돈은 사람들을 통합시킨다고 저는 생각해요. 음, 돈은 직업을 통합시키고 관계십을 통합시키고 돈은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통합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제 유튜브에서는 돈 주제를 무조건 다루고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것도 돈을 가르치고 그리고 돈 버는 것도 가르치고 돈 벌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그런 뿌리라든가 이런 것들 다 가르치는 이유가 저는 돈이 많은 것들을 통합시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음. 네. 이런 것 같아요. 대표님을 만나기 전에 저에게 돈은 그냥 노후 준비였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30살부터 연금을 제가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사적으로 200만 원 이상씩 부었거든요. 음. 32살부터. 그러니까 돈이라는 거는 저한테는 그냥 그 이상의 의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불안한 그 불투명한 나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게 전 돈이라 생각했고 그래서 누구보다 연금을 빵빵하게 준비했던 사람인데 대표님 만나서 많이 바뀌었던 것이 '돈은 실험하는 거다.' 음. 그리고 '돈은 쓸 때 가치가 있다.' 음. 뭐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 '저게 무슨 말이야?' 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 아까 그 얘기 하셨잖아요. 10배 법칙이라는 거는 결국 삶의 시나리오를 바꾸는 창의력의 문제다. 음, 근데 그 창의력을 마음껏 펼치는 그 카테고리 하나가 저는 돈이라는 걸 뒤늦게 배운 것 같아요. 음, 돈이 창의력의 대상이 된다라고는 상상도 못 해봤어요. 음, 단지 살아남고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날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마지막 무기가 전 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아니었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만약에 직장인이었어요. 네. 그리고 하루 8시간만 일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뭐 8시간 일하고 또 뭐 알바도 뛰고 음, 뭐 대리운전도 하고 뭐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알바 뛰면서 잠을 막 5시간, 4시간 자고 일만 하는 음,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총 합친 돈이 예를 들면 500, 600 이렇게 벌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몸을 네. 막 부셔 나가면서 이제 어쨌든 일을 하면서 음, 제가 만약 그렇게 돈을 벌었다면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없어요. 왜 어느 누구도 그 스토리를 듣잖아요. 아, 열심히 산다에 대한 인정은 있는데, 난 저렇게는 살고 싶지 않다. 어, 이게 있어요. 어, 그게 제가 얘기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사람 못 보는 것들이에요. 못 보니까 그냥 자기 감정적으로 아는 거에 있어서만 노력하는데,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파헤칠 수 있는 모르는 시나리오가 있다라는 걸 일단 알기 위해서는 여유가 있어야 되고, 음, 심지어 공간이 있어야 되고, 심지어 적당히 돈을 벌더라도 내 여유 시간이 많아야 되거든요. 음, 내 여유 시간을 많은데 여유 시간을 또 어떤 사람들은 꼭 그 여유 시간을 여유 있게 쓰지 않아요. 음, 여유 시간을 뭔가 채우려고 해요. 뭐 음, 게임한다거나 술을 음, 먹는다거나 음, 여유 시간에 스마트폰을 계속 내내 본다거나 음, 그냥 그 여유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전 써라는 게 아니라 여유 시간을 본질적으로 내가 왜 살아있고, 음, 왜 돈을 벌어야 되고, 돈을 어차피 버는 행위를 내가 해야 되는데, 이 자본주의에서. 음, 많이 벌면 어떤 느낌일까? 음, 뭐, 다양하게 내 자신한테 스스로 생명적으로 뭐, 질문을 난 던질 수 있는 그런 본질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여유를 나는 가지는 게 건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거를 가졌을 때 생각보다 내가 본질적인 어떤 질문을 했기 때문에 좀 더 본질적인 거를 위한 탐구에 들어가겠죠. 네. 그러다 보면 자꾸 발견을 해요. 음, 새로운 것들 발견. 그리고 심지어 그 발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돈이구나라는 걸 또 다시 깨닫게 되다 보면 내가 직장에서 벌었던 돈을 거기다 이제 쓰게 되고 음, 직장에서 더 이상 벌어서 내가 보상 심리로 넷플릭스 보거나 뭔가 이런 좋은 데 여행 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음, 직장에 대한 그 돈 벌었던 것들이 보상 심리가 아니라 네. 더 큰 것을 탐구하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게 되겠죠. 음, 나는 그런 흐름을 누군가는 꼭 하고 있다고 생각해. 이걸 듣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 그리고 그걸 아직 모른다면 나 그런 흐름을 타기 위해서는 너무 꽉꽉 이 스케줄을 그렇게 채우지 말고 나만의 시간, 그냥 자연을 느끼면서 내 시간을 가지면서 어차피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면 돈 좀 많이 벌면 또 어때요? 그리고 돈 벌더라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왜 시나리오를 매일 8시간 출근하고 5일 근무하고 토요일, 일요일 휴식하는 이런 시나리오를 하냐? 음, 시나리오를 좀 바꿔서 똑같이 200만 원 벌더라도 하루만 딱 일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29일 동안 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음. 시나리오도 있거든요, 실제로. 있지. 아니면 저처럼 그냥 며칠 만에 1년에 누군가 억대 연봉 1년의 소득을 며칠 만에 벌어놓고 음, 나머지 시간 아내랑 즐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음, 이런 시나리오 있어요. 예를 들면. 음, 가족이랑 즐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타고 있는 시나리오에 대한 우르륵 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 거기에 너무 통념에 너무 빠져 있다고 생각해요. 음, 근데 그걸 하려면 방금도 얘기했듯이 용기가 있어야 되고 그치. 왕따될 각오도 해야 되고 고독해야 될 것도 생각해야 되고 음, 뭔가 잃어야 될 것도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다양한 것들 겪는데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들 자꾸 겪으면서 예. 나는 그게
인간으로서 창의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나를 찾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음, 근데 내가 만약 돈으로 통합을 안 시키고 자꾸 돈을 벌 수 있게끔 내가 도와주는 어떤 그런 행위와 그런 디테일들 시스템을 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지 않는다면 저는 아마 좀 잘못하면 철학자 뭐 도사 약간 요런 느낌을 잘못 받을 것 같아요. 그치만 제가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건 그냥 기본은 난 돈이라고 생각해요. 난 돈을 꼭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제 영상을 듣 제 이걸 듣고 있는 사람들 모두 다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근데 돈 많이 버는 거를 우리는 실제로 할 수도 있어. 그리고 기존에 있는 돈을 내가 기존에 300 월 300, 400 벌면 난 300, 400 또 다른 어떤 느낌으로 벌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시나리오로. 꼭 더 음, 많이 벌 필요가 없어요. 다른 시나리오를 번다는 게 더 많이 버는 거예요. 그게 10배 법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음, 왜? 이 사람의 10배 법칙은 창의력도 10 배거든. 내가 이렇게 300을 찍었으면 난 이렇게도 300 찍을 수 있다. 음, 나 인터넷으로 그냥 동영상으로 300을 찍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300을 찍을 수 있는 거예요. 하루 만에 300 찍을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누군가 1 년에 1억 을 찍었다면 내가 한 달 만에 1억 을 제 수강생 중에서도 한 달 만에 1억 넘게 찍은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죠. 난 그렇게 좀 그런 난 그런 것들이 상상력이라고 생각 일단 그런 상상력이 나를 기쁘게 하잖아요 일단. 음, 망상인 것 같아도. 네, 근데 다시 돌아오면 뭐예요? 이런 게 없을까 세상에? 있어요. 음, 그리고 제가 실제로 제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음, 그래서 사람들이 제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계속 시청하는 이유가 내 목소리를 듣기 좋아서? 내가 잘생겨서? 내가 유부남이기 때문에 더 시청하지 말아야지 오히려. 근데 시청하고 있잖아요. 듣고 있잖아요. 찐 구독자들이 있잖아요. 음, 구독자 정말 별의별 소리 다 하는데 구독 취소도 안 해. 계속 보고 있잖아요. 음, 어디서 숨어서 보고 있든 계속 숨어서 보고 있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왜 보고 있을까? 그 사람하고 제가 전 시나리오가 다르고 그 사람 저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예. 그리고 그 사람 그걸 안 가 봤기 때문에 안 가본 거에 대해서 남의 떡이 커 보이잖아요. 네. 그렇다고 생각해요. 오늘은 진짜 10배의 법칙, 그러니까 그랜트 카돈이 생각이 나서 10배의 법칙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굉장히 지금 통합적으로 얘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음. 결론적으로는 돈은 벌어야 돼. 돈을 안 버는 거는 음. 세상을 경험하지 못한다. 음. 말 그대로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경험을 놓치고 가는 거다. 그런데 그 돈을 버는 건 좋은데 시나리오를 음. 편협한 사고로 바라보지 마라. 음. 똑같이 300을 벌든 똑같이 1000을 벌든 내가 죽을 때까지 학원장만 해서 그 돈을 벌 것이냐, 음. 아니면 뭐 다양한 다른 음. 경험들을 하면서 그 돈을 벌 것이냐. 근데 다양한 경험을 할수록 당신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음. 더 많은 걸 체험하고. 오늘 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늘 저희 질문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조금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